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내 장례식장에 누가 찾아와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어떤 어머니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가 그 자리에서 울컥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정말 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고,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땐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제 삶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해도 저는 늘 빠졌습니다. 나중에 애들 좀 크면 그때 가서 놀지 뭐. 그렇게 뒤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제 주변에는 친구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진짜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사람은 없고, 밥상을 차려도 같이 앉아 먹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충 김치 하나 놓고 밥 한 숟갈 뜨다 보면 괜히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젊어서 그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가방 던져놓고 배고프다면서 밥 달라고 하던 그 목소리, 시험 잘 봤다고 좋아하던 그런 얼굴, 하루 종일 힘들다면서도 제 품에 와서 칭얼대던 그 모습, 그런 게 다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 휴대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문자가 와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광고, 그 다음에 택배 알림, 은행 안내 서비스 문자, 전부 그런 거였습니다. 정작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은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들 이름이나 딸 이름을 저는 보고 싶었는데 화면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안 보이고 또 몇 주가 지나도 안 보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끔은 제가 기다리다가 먼저 전화를 걸어봅니다. 얘야, 잘 지내니? 그러면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 결국 오긴 오는 건지 기다리다 보면 전화는 뚝 끊어지고 저는 또 혼자가 됩니다. 저녁이 되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음 소리로 들리고 마음은 늘 허전하기만 합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다가도 밥상을 괜히 차렸나 하는 생각에 라면이나 끓여 먹을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밤에 눈을 감는다면 내일 나의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와줄 수 있을까? 먼저 자식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오기는 오겠지만요.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손주들도 학교 핑계로 아예 오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걱정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생각이 났고 평소 일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잠깐은 잊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죽고 나서조차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 허망함은 누가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는 한참을 또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외로운 걸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된 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남은 거는 외로움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젊었을 때의 선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삶을 챙겼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썼더라면 지금처럼 허무하게 장례식을 상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제 장례식을 하나하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떠난다면 과연 누가 찾아올까?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떠날 때 누가 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지금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 와줄까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인데 자식들만 옆에 있어주면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드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다고 했던 아들이 과연 내 장례식에 올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회사 일이 바쁘다고 얼굴만 잠깐 비추고 가버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었고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딸 아이도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 제가 누워있는 앞에서 울어줄 것만 같은데 현실 속의 딸은 늘 바쁘고 제 전화조차 제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장례식에 오긴 올까? 아니면 애들 핑계로 못 온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어지자 눈물이 자꾸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친척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북적였던 얼굴들인데 이제는 연락 끊긴 지가 오래라서 누가 살아서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친척들이 제 마지막 길에 찾아올까요? 솔직히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평소 알고 지낸 친구들이 많았지만 어느새 절반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몇 명도 몸이 불편해서 장례식까지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내 장례식장은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빈소 한쪽에 놓인 제 영정사진.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하얀 국화꽃이 줄지어 놓여 있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표정하게 절만 하고 가버리고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위로의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외로운데 죽고 나서조차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 싶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만 보며 살았습니다. 내 밥상은 비워도 아이들 밥상만은 채워주었고 내 옷은 낡아도 아이들 옷만은 새 걸로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허무함과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 장례식에 누가 오느냐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고 나면 다 소용없구나.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을 전하고 또 받아야 의미가 있구나. 그때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늘 후회할 일을 반복을 할까요? 살아있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떠난 뒤에야 왜 그 소중함을 깨달을까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떠난 뒤의 장례식보다 오늘 하루 내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 아끼지 않고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감추지 않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친구에게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고민하기 전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지 그걸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